정부가 주도를 해야 됩니다. 개헌을 정치권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치권이 갈등을 부추기고 정부가 우왕좌왕하면 도리어 사회가 혼란에 빠진 적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2016년도에 김성태 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황교안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대정부 질의 내용 회의록입니다. 하고 말고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부끄러워해야죠.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대통령 발의도 하나에 참고를 해서 국회에서 논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논의 속도가 너무 늦고 너무 생산성이 없고 법안 하나도 통과를 못 시키고 이 답답한 국회 정말 의원 내각제라면 해산시켜야 될 그런 국회인데 이 국회가 국회 해산제도 없다 보니까 유지되고 있으면서 너무 비생산적인 대통령의 권한, 대통령제의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한 이미 가미되어 있는 시간이 3분밖에 없어요. 해임 총리제로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도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 이제 이 토지 공개념을 도입했다가 위헌 결정,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법을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이 우리의 가장 큰 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헌법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땅을 자유민주주의 원리만 맡겨놓으면은. 민주당 송영길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이 각자 번갈아 가면서 사정이 생겨서 못 나왔어요. 예.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취자들 문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방송에서만 싸운 게 아니라 진짜 싸운 거 아닌가. 네. 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방송 끝나고 나가면서도 싸운 것으로. 그동안. 조금 전에 빵도 나눠 먹었는데. 네, 예. 먹는 거니까 나눠 먹었겠죠. 그동안 쌓인 현안들이 많은데, 나오시면 쌓인 현안들 하려고 했더니, 최근에 이제 빵빵 중요한 뉴스들이 나와서, 예. 그냥 가장 최근 뉴스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대통령 개헌안이 나왔습니다. 예. 대통령 발로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개헌안이 통과된다거나 이런 건 보장은 전혀 없는데, 일단, 정부에서 이제 먼저 제안을 했어요. 예. 제안을 했는데, 여기서 많은 내용이 있지만, 우선, 양쪽에서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권력구조의 문제 아닙니까? 예. 대통령 그렇죠. 중임제와 자유한국당에서는 책임 총리제라고 합니까? 이원 집정부제라고 합니까? 이원 집정부제는 분권형 대통령제. 예. 그동안 용어가 많이 변해왔거든요. 네. 이원 집정부제는 저희가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예. 언론이 그렇게 그럼 해석한 걸로 할게요. 네. 예. 자, 그 얘기 하나 하고 그다음에 토지 공개념 얘기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를 진행할 텐데 우선 대통령 발의 자체를 자유한국당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부분은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우리 문희상 의장님 예정으로 많이 거론되시는 문희상 의원님, 유인태 전 의원님, 또 정세균 의장님도 시기조절론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의한 것이 국회에 통과되기가 어렵다는 것은 모두들 아는 사안이고요. 결국 이것은 선거용 개헌 내지는 이 압박용 개헌 발의 아니냐 이런 것이고요. 또 사실은 이번에 보면 형식 자체도요. 조국 민정수석께서 발표를 하셨는데요. 이게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 개정안을 대통령이 발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의하시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 청와대가 아니라 내각이 중심이 되어서 이 개정안을 검토하고 발의해야 되는데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발의했다는 점도 발의하겠다고 하는 점도 그렇게 보이고요. 가장 핵심은 진단과 처방이 잘못되었다. 본말이 전도되었다.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개헌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를 걷어내자는 거였는데요. 그 부분은 쏙 빼고 다른 이야기만 하시거든요. 헌법 전문을 개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항을 내놓고 계시는데. 내용 부분 좀 따지기로 우선 발의 자체를 반대한다. 송 의원님. 네, 헌법 128조 1항에 대통령이 발의하도록 되어 있고요. 대통령이 또 공약을 했습니다. 이 공약은 또 지난번에 홍준표 후보께서도 다 이게 개헌 공약이 다 돼 있는 사안입니다. 종업원을 2명 고용했습니다. 한 사람이 열심히 일합니다. 다른 사람이 너 일하지 말고 왜 너 주인한테 너 충성하려고 그러냐. 같이 놀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같이 열심히 일을 해서 여기서 종업원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과 국회 양쪽을 말하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국민이 대통령과 국회를 다 고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서로 일하도록 헌법에 돼 있어 일하는데
너 왜 혼자 일하고 같이 놀아야지 왜 일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말한다면 안 될 것이고요. 국회가 발의 안 한다고 대통령도 놀아야 되겠냐 이런 얘기인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 보면 이래요. 권력 구조의 개편, 국민의 기본권, 남북 통일, 지방자치에 대한 개헌 논의를 한없이 미루다 보면 특정 정치인 또한 정권 정당의 입맛에 맞는 그런 특정 개헌으로 흘러갑니다. 정부가 주도를 해야 됩니다. 개헌을 정치권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치권이 갈등을 부추기고 정부가 우왕좌왕하면 도리어 사회가 혼란에 빠진 적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2016년도에 김성태 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황교안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대정부 질의 내용 회의록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 그렇고. 지금 국회가 그동안 논의가 늦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6월 지방선거 동시개헌이라는 이 시기에 집착해갖고 지금 전혀 내용은 엉뚱한 개헌을 내놓고선 지금 압박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작년에 헌정특위가 1년 내내 성과를 못 내고 올해 1월에 다시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시 구성되어서 위원장도 바뀌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6월까지가 이 활동 시한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헌정특위에서는 사실은 권력구조부터 한 챕터씩 또는 뭐 이렇게 한 주제씩 논의를 하자 해서 이 책임 총리제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심상정 의원도 책임 총리제 이야기하면서 총리 추천이나 우리 선출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당시에 또 우리 헌정특위 내에서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총리 뭐 선출은 좀 그렇지만 추천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들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하나하나 지금 논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시기를 꼭 지켜야 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지금 내놓는 개헌안은 맞지 않고요. 특히 그 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시기부터 일단 일방적이라는 개념이 이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어차피 이게 대통령이 발의하더라도 국회 제적 3분의 2가 찬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국회가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이 발의하지 하고 말고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부끄러워해야죠.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대통령 발의도 하나에 참고를 해서 국회에서 논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논의 속도가 너무 늦고 너무 생산성이 없고 법안 하나도 통과를 못 시키고 이 답답한 국회 정말 의원 내각제라면 해산시켜야 될 그런 국회인데 이 국회가 국회 해산제도 없다 보니까 유지되고 있으면서 너무 비생산적인 논쟁에 갇혀있기 때문에. 송영길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요. 송영길 의원님은 국회의원 아니신 것 같고 여당은 전혀 책임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아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이 민심과 국회가 이렇게 유리된 경우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면 원래 일본 같은 경우는 내각 해산을 합니다. 아니 국회 해산을 해서 다시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그래서 의원 내각제를 한번 해보죠. 저는 의원 내각제로 가야 된다는 내각제 주장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 소화제를 더 해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시기를 집착하면서 시기에 우리가 못하지 않았냐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은 아니 우리가 시험 볼 때도 시기를 정해놔야 시험 공부가 잘 되거든요. 안 정해놓으면 계속 늘어져요. 근데 지금 이런 의도가 보이는 거죠. 시기에 집착한다면서 지난번에도 지방분권 1000만인 서명운동에서 뭐 일종의 선거법 위반 논란을 부르더니 사실은 지금 대통령 개헌안이 지금 실질적으로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개헌선거로 바꾸겠다는 것밖에 더 보입니까? 왜 지방선거 시기에 꼭 집착해야 됩니까? 지금 저희가 돈을 아끼니까 그렇죠. 이게 같이 할 때 이게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야기하시면 작년에 원전 한마디 하셔갖고 날린 비용이요. 매몰 비용까지 합치면 6,500억입니다. 이거 선거 비용입니다. 다시 하는데 훨씬 더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는 거라고 봅니다. 정도 들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개헌 문제를 너무 소홀히 하시는 거예요. 돈을 아끼기 위해서 지방선거하고 같이 한다? 지방선거는요. 우리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대충 하자는 게 아니라 논의를 집중해서 불필요한 공전을 막자는 겁니다. 일단 이 대통령 개헌안을 계기로 논의를 집중화시켜보자는 거죠. 지방선거를 어떻게 이끌 것이냐. 지방선거의 쟁점이 무엇이 될 것이냐 논의해야 되는데 도대체 개헌 논의로 모두 지방선거도 이렇게 휩쓸려가게 하는 국회가 결정하는 거라니까요. 대통령이 발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죠. 국회가 어찌됐건 대통령 논의안도 참고해서
국회가 안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만들자는 겁니다. 저희가 안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6월에 만들자는 거예요. 6월까지 발의됐으니까 국회가 자기 안을 빨리 만들면 아니, 되는 그러니까 거죠. 그걸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뭐 야당 사야당 협의체를 구성하자 6월 말까지 하겠다. 우린 계속 제안하는데요. 민주당은 지금 청와대 눈치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민주당이 조금 더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기에 관한 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두 분이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근데 지방선거 맞춰서 하자고 한 건 처음 요구한 건 자유한국당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꾸 뭐 홍준표 대표가 예전에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뭐 대통령 선거 때 그랬다 이렇게 해서 자꾸 시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아니 이미 지나가 버렸거든요. 시기가 지금 이제 서둘러서 아니 국민 개헌하자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얘기하는데 국민들께서 언제 이 조문 볼 새도 없이 지금 내놓으니까 투표해라 이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아니 왜 지방선거에 안 하냐 이런 이야기 하시지 말고 지방선거에 하기로 한 거 못 지켰으니까 빨리 합의를 서둘르자까지는 저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말까지 하자. 저는 어차피 헌정특위 활동 시한이 6월 말이니까 우리가 그때까지는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자꾸 뭐 예전에 그 말 했으니까 반성해라 무조건 해라는 안 맞지 않냐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자, 사실 말씀이 또 있으시겠지만 이건 넘어가고요. 예. 일단. 예. 그다음에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 중임제 여당 대통령 발의는 그렇습니다. 연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책임 총리제라고 부른다고 하셨습니까?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분권형 대통령제가 주 워딩이고요. 그 네. 밑에 이제 붙은 게 책임 총리제인데요. 뭐 같은 말씀입니다. 뭡니까? 핵심은 뭐냐? 총리한테 권한을 많이 주자 이런 거죠. 아니요. 총리를 지금도 우리 우리 헌법은요, 굉장히 독특한 대통령제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제는 원래 부통령을, 보통 두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총리를 두고 있어요. 그만큼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이미 가미되어 있는데 그동안 늘 총리가 얼굴 마담형 총리냐 책임 총리냐 하고 논의가 되었습니다. 논란이 항상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실질적으로 총리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하자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핵심은 총리를 대통령이 지명하고 모두 대통령에 의해서만 좌지우지되니 총리를 선출하거나 총리를 뽑는 과정에 있어서 선출이나 추천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국회가 뽑도록 하자. 예, 그래서 국회가 선출하거나 추천하는 겁니다. 권한은요? 그건 알겠고요. 총리의 권한을 특별히 어떤 것을 뭐 대통령은 외치, 총리는 내치 이런 식으로까지 저희가 총리의 권한을 확대하자는 논의까지는 하지 않았고요. 저는 뭐 그렇게 한꺼번에 가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지금 헌법에서도 총리가 또 국무회의가 좀 더 실질화될 수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는 과정도 말씀드렸지만 청와대 중심의 이러한 국정 운영은 바꿔야 되겠다 해서 이 헌법대로 총리가 정말 실질적 권한을 갖게 하자는 것이고요. 저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의원 내각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의회의 신뢰가 굉장히 낮고요. 중간 단계에서 내각제적인 요소를 넣는데 예, 좀 그게 더 이제 강화하자는 것이고요. 그걸 총리제로 책임 총리제로 확보하고 그리고 그 책임 총리한테는 예를 들면 뭐 보다 많은 내치에 관한 권한을 주자. 뭐 이런 정신으로. 아니 뭐 내치 권한을 확대하는 것까지도 아니고요. 지금 헌법대로만 해도 총리가 제대로만 권한 행사해도 훨씬 더 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반론이나 다른 의견이나 혹은 뭐 일단 공감이나. 지금 청와대에서 대통령 연임제를 이제 안을 제시했는데요. 사실 뭐 저희 당도 대통령 연임제 쪽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법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법이 바뀌더라도 바뀌더라도 연임되는 게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 연임할 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 이번으로 임기가 끝나는 거고요. 그래서 일부 야당에서 뭐 장기 집권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게 국무총리 제도는 사실상 저는 원래는 없어져야 될 제도였어요. 총리를 볼 때마다 저는 흥부 생각이 나는데 흥부가 돈 받고 대신 곤장 맞아주잖아요. 이제 뭔가 이게 사실 이 박정희 체제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일종의 기형적인 체제인데 그러나 이게 일종의 관행으로 돼 있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의 문제로 봅니다. 이 문제는 뭐 여야가 얼마든지 상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문제는 대통령 중심제의 그 원칙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활용할 거냐 문제인데 현행 아마 청와대 안에서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정을 총괄하는 것을 명을바다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아마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하다 보고 지금 있고요. 근데 총리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사실은 이제 뭐 지금 여당의 논리가 국민들께서 대통령제를 더 선호하니까 대통령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데 4년 연임제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뭐가 없어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가 실질적으로 제왕적인제부터 먼저 규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국정농단 사건을 거치면서 대통령이 모든 인사권과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기 위한 개헌을 하자는 것이 국민들의 처음의 논의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초반의 논의의 시작도 그거였고요.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요, 30년 동안 1987년 개헌 이후에 대통령제를 유지해 왔는데요. 어느 한 명의 대통령도 불행해지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 뭐 아들이 구속되거나 또는 본인 스스로 생을 마감하거나 또는 지금 또 이제 다들 구속될 위기에 있거나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제가 사실은 다 불행한 대통령을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저는 이러한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된 대통령제는 유효하지 않다. 그러나 정말 이 대통령제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승자 독식 아닙니까? 이것을 앞으로 이제 고칠 수 있는 의원 내각제적으로 가기 위한 저는 중간 단계로서 대통령의 권한, 대통령제의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이미 가미되어 있는 시간이 3분밖에 총리를 개인 총리제로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도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네. 저는 대통령제의 역동성이라고 봅니다. 잘못된 대통령은 구속돼야 됩니다. 이게 불행한 대통령이 아니라 이러한 범죄 행위를 하는 행위는 대통령도 처벌될 수 있다는 게 민주주의의 저는 역동성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만들자고요. 이걸 만들면 이거를 막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이거를 안 만들려고 그래요? 이걸 제2의 우병우는 맞게 조국 수석이 자기도 수사 대상으로 만들어달라고 하소연을 하는데 왜 야당이 수사를 안 하려고 그러냐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폐해를 넘어서 이명박 같은 경우도 박근혜도 민정수석이나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가 있었다면 그 얘기만 하시는데 노무현 대통령 얘기도 해야 되고 우리가 DJ 대통령, YS 대통령 얘기해야 됩니다. 역대 대통령이 모두 불명예스럽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수사를 못 하잖아요. 대통령 친인척을 어떻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 역동성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는데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총리가 얼굴마다 총리가 되지 않으면 노태우 정부 시절에 강조했던 토지 공개념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이건 이미 위헌 결정을 받거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바꾸자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가장 아주 큰 문제가요. 토지 공개념이 잘못된 겁니다. 택지 소유 상한제하고 헌법이 잘못된 겁니다. 토지 초과 이득세가 헌법 불합치와 위헌 결정을 받았는데 이것은 시장 경제 원칙을 이것은 노태우 정부가 추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 이제 이 토지 공개념을 도입했다가 위헌 결정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법을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이 우리의 가장 큰 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헌법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땅을 자유민주주의 원리만 합니다. 맡겨놓으면은 진짜 승자 독식 제왕적 대통령이 말씀했지만은 제왕적 토지 소유자가 돼가지고요. 이건 전체 국민이 공동체가 살 수가 없어요. 자유민주주의 경제에 맞지 않는다. 공유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시장 경제에 맞지 않는다. 토지에는 공개념의 개념이 이거 제가 조선일보 사설을 가져왔는데 뭐라고 되냐면 조선일보 헌법 전문도 그렇고요. 지금 이렇게 토지를 방치하면 끝날 때 마음대로 떠드는 건가요? 토지 문제를 해결하는 정말 걱정이 됩니다. 이게 헌법 개정은요. 이 작은 땅에 왜 이렇게 몇 사람이 독점하게 되면 되겠습니까? 이 보편적인 헌법 개정이 되어야 되고 국민 전부의 헌법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지자를 위한 헌법 개정을 지금 추구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장집 교수가 하신 말씀이 실체적 내용의 중립성을 담보해야 된다 하시면서 30초 이렇게 남았습니다. 지금 헌법 땅은 개정이 일반 재화와 다르게 취급해야 되고요. 우리 5천만 국민이 함께 살아야 될 이 대한민국 토지와 땅입니다. 이 공개념이 도입돼야 됩니다. 말이 안 들리니까 제가 그냥 송 의원님 말씀하세요. 근데 정말 저도 전세방에 살고 있는데 이 땅 한 평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택지 소유 상한제조차도 못하게 하면 되겠냐고요.